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엠뱅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5장 공략주 세워보시죠. 그 전에 현 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장 초반에 상승하는 구간이 2번 정도 있었지만 이내 2,700을 넘기지 못하고 현재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금융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D현대 그룹주를 비롯해서 조선 기업들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마저 힘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일부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마 관련주들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77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호재가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유한양행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오늘 바이오 전반이 약세 분위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실리콘투, VT 등 화장품주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입니다. 자,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어제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 코스피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일단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세가 짙은데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SK하이닉스 신한 지주순으로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습니다. 2,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HLB, 오스코텍, 알테오젠 순으로 바이오주를 일제히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현 구간 시황과 수급 확인해 봤고요. 심도 있는 전략 5장 공략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현재 1% 넘게 밀리면서 하락하는 종목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1,200여 개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 버텨주는 느낌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장 정리하면서 오후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이 보시는 오늘 오전장은 어땠을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전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하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승장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하락 대비해서 많은 종목이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어제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가 2% 정도 급락보다도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그만큼 8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에서 시장이 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호재가 없다 보니까는 그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악재로 본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너가 어떻게 보면 또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너도 나오다 보니까는 달러가 약세장이다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만큼 시장을 땡겨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기 때문에 또 악재가 없는 것만큼 그만큼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만한 강력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일 거고요. 당분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도 호재도 없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장이다. 수급도 뒷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남은 오후를 보내야 될지 이에 대한 답도 받아봤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은 깔끔하게 관망이라고 답을 남겨주셨는데 매니저님 저희가 같이 발을 빼거나 네. 혹은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관망한다는 건 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추가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급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뿐이지 그게 추가적으로 10%, 20% 떨어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실거나 아니면 더
매수할 여력보다는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장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는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이라면은 내일장에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또 하락하면은 또 오늘 굳이 매수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들같이 여유를 좀 가지고 하루는 좀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살짝 조정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는 거세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오늘 같은 시장이 뭐 크게 뭐 내려간 종목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급락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어차피 올라온 것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고 한 번은 좀 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락을 예상할 수는 저희가 없지만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가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 관점에서 저희가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좀 보겠습니다. 자, 김호영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 유한양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하면서 고점을 109,700원까지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 분들 어떡하지 아쉽다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조언 주시죠. 제가 이거 유한양행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매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유한양행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따라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러놨을 때 매수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들만 순매수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자리에서 세론이 나올 거다라고도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눌림목이었으면 차라리 지금 자리가 신규 매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오늘 같은 장에서 팔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시고요. 아직 FDA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 얀센과에 대한 이런 매출 규모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뭐 11만 원을 안착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10만 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했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들이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9만 5천 원 밑에서 한 9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신규로 접근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됐고요. 이게 두 번째 매수였습니다. 첫 번째도 강력한 수익의 맛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 연관돼 있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보유자들 계속 보유하자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화공영인데요. 이 종목이 목표가 역시 도달했네요. 어제장 기준으로 3,700원 달성했는데 네. 근데 궁금증은 오늘 좀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어서 네, AS 맞습니다. 좀 주시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갖고 나왔습니다. 어제 3,7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장 막판에 또 수급이 끌어올리면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못 가고 어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목표가를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만약에 보유하시거나 신규로 접근하실 거면 오늘 차라리 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화공영 말고도 제가 어제 3기 EV를 그쵸.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2,700원인가 3,700원 분명 갈 거다 했는데 어제 딱 그 목표가를 도달하고 10원을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화공영도 지금 자리에서 뭐 세론으로 나오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 3,700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여전히 잘하셨지만 한 2, 3주 이 위기의 순간에 흥태 매니저님이 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본 성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식도 위기의 순간에 실력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한국카본이고요. 8월 8일에 매수하고 나서 13% 수익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한국카본은 조선 기자재 본행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조선 업종들이 좀 꾸준하게 강할 때 마찬가지로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들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카본 역시나 마찬가지로 13,350원 아직 적군점을 넘어갔긴 했지만은요. 아직까지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14,000원에서 직전 고점 있는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또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서 15,000원까지 한번 대응하시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카본은 좀 긴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15,000원이라는 목표가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들이 정말 잘 가니까 공략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두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란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을 첫 번째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혜주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용 튜브라든지 피팅 밸브 또 생산하고 있고 또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전에 일단 5월 달부터 6월까지 올랐던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국내 최초 SOFC 이제 수소 연료 고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그때 한번 수혜를 받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또 튜브 벨트 피팅 밸브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 연계돼서 주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성 밸브가 아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서 한선 엔지니어링도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분봉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화성 밸브가 올라가면서 오늘 11시부터 같이 한번 수급이 발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바닥권에서 매수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이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워낙에 또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가볍게 10%에서 20%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10월 달과 11월 달에 대한 일정 부분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4,000원 이상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에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일단 보유 기간을 11월까지 맥스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14,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8월 말에 또 한번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고 네. 그때 만약에 14,00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에 대한 일정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기간과 함께 저희가 중간중간 리뷰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첫 번째 편입한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 목표가를 14,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담아볼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카페 24.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관망하면서 쉬어가자라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종목 선별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카페24를 편입하기 때문에 네. 좀 확실한 모멘텀이나 가격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카페24를 가져오기 전에 네. 이 종목을 가져올까 말까도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네. 관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나갈까 말까 생각도 했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맛보려고 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좀 카페24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쇼핑몰 또 광고, 호스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솔루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하고 연계된 이제 상품을 또 이제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 광고까지에 대한 이제 흐름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대한 유튜버들에 대한 활동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광고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 효과만으로도 하루에 1억이 달성하는 유튜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활동력에 따라 가지고 광고에 대한 효과가 똑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카페24가 또 연동하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 최근 들어가지고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대폭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뭐 크게 나왔지 않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흑자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광고성에 대한 효과들로 인해서 기대를 해본다면은 앞으로 하반기, 후반기에 대해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먼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의 라인에 있는 41,000원, 손절가를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2차 파동 이후에 박스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땡길 때는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파동을 그럼 저희 기대해 보면서 가격을 목표가를
41,000원이요. 네, 41,000원,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수급도 있잖아요. 네. 기관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매수하는데 의미 있게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2주 전부터 한번 급락을 했을 때 네. 그 이후부터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작했거든요. 또 기관들이 또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냄새를 맡았는지 저희도 한번 기관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카페24를 보면서 기관 따라 사도 되는 이 수급의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이야기 주셔서 찾아보니까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9%나 증가를 했고요. 상반기의 합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믿어볼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 편입한 종목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두 종목이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카페24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김흥태 매니저의 인사이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어떤 통로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에는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트 녹색밴드에서 김은태 검색하시면요 많이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황에 대한 이슈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항상 기사에서 올리고 있는데 아마 그 종목들에 대한 이벤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이 왜 가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많이들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흥태 매니저님의 밴드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개장한 지 3시간 정도 지나가면서 오후장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시장엔 파란불이 켜있죠.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대 약세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6% 급등하면서 방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부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 자체는 1.7% 하락이지만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을 수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